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자,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유독 많은 이유가 그만큼 검진 숫자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외신들도 이 부분에 대한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 25일자 보도에서 한국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뛰어난 진단 역량과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 자유로운 언론, 민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체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이 스콧 고틀립 전 미국 식품의약국 FDA 국장도 트위터를 통해서 이 한국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보고는 매우 상세하다면서 상당한 진단 역량을 갖췄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서 미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것은 검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소화할 수 있는 일평균, 하루 평균 최대 검사 수는 350건, 일본의 경우는 최대 100건 안팎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미국 ABC 뉴스는 2일 보건 전문가들은 대규모 발병을 감지한 한국 등이 미국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지난주 기준 한국은 코로나19 테스트를 7만 건 이상 실시했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개인 부담 치료비가 약 400만 원에 달하고 태국의 경우에도 진단비 자체가 도시 노동자 월급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39만 원 정도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확진자 치료 역시 공공 차원에서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주요 외신들은 우리 정부가 상당히 훌륭한 대처를 하고 있음에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는 이유는 신천지라는 종교에 의한 집단 감염 때문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이렇게 모범적이다. 이런 평가와 동시에 또 외신 기사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시민의식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가 다른 그렇죠. 국가들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또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주요 외신들이 굉장히 좀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뉴욕타임즈의 경우에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 분위기를 전하면서 도시 전체가 봉쇄된 중국 우한과 달리 대구는 공공시설 잠정 휴관 외에는 인적 왕래를 막고 있지 않다면서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로서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영국의 BBC 방송은 한국의 의료시설이 수주 동안 비상대기 상태고 질병관리센터가 하루에 2차례 브리핑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와 투명한 소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극찬한 뒤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달리 시민들이 차분한 모습을 보이며 큰 혼란이나 사재기 등의 행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독일의 유력 주간지 슈피겔은 한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민간이 개발한 스마트폰 앱 등이 나오고 있다고도 보도했고요. 또 기자들 자체들도 사실 굉장히 한국의 대처라든지 또는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다는 반응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밥 우드러프 미국 ABC 뉴스 기자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천공항 직원들이 내 체온을 재고 물티슈를 줬다.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보이는 것을 닦고 있다면서 이 철저한 방역 태세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예. 이 타임지의 스티븐 브로윅 특파원도 한국의 거의 모든 지하철과 커피숍 등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며 대처하는 모습을 전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해외 언론들은 우리 보건당국의 발빠른 대처와 투명한 정보 공개, 또 높은 수준의 공적 의료 체계 등을 연이어 조명하고 극찬하면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를 비판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한국인들 뿐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은 서로 비판하고 나를 세우기보다는 정말 서로 힘을 모아서 극복해야 될 때라는 사실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더 집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동시에 듭니다. 네. 네네. 미국에서는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굉장히 거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네.
이게 참 미국의 경우뿐만 아니라 뭐 어떤 식으로든 집권당을 좀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활용하는 건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이 코로나19를 정치화한다면서 그들이 탄핵 거짓말을 하더니 이제는 새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했지만 미국에선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나와 내 정부가 취한 초기 대응덕이라면서 자화자찬을 늘어놨습니다. 여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상대 측 그 정치인들이 좀 참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ABC 방송 디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적인 보건위기 사태 와중에 대통령이 민주당으로부터 미디어의 관심을 앗아가려고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달려간 것이 얼마나 한심한가 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역시 이 코로나19에 대한 미 정부의 대처 부족은 민주당이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라 국가와 전 세계를 희생시키는 미국 대통령의 무능이다 이런 저격을 한 겁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또 참지 않고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서민의 77%가 코로나19 사태를 정부가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신뢰한다는 뉴욕포스트의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우리 전문가들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자평을 했는데요. 이 당분간은 사실 선거 때문에라도 코로나19를 놓고 이 정치화시키고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란에서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가 또 늘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지금 이란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란 보건부는 2일 정오 기준으로 확진자가 전날보다 65.2%, 523명 늘어난 1,501명, 사망자는 전날보다 12명 늘어서 66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발표를 내놨습니다. 이 현재 언론들은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장비가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에서 도착해서 의심 환자 검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란 정부는 3일부터 준군사 조직인 바시즈 민병대와 의료진으로 구성된 검사팀 30만 개를 조직해서 약 2,400만 호에 이르는 모든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서 의심 환자를 가려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발병국 중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이란은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지난주 모든 학교에 내린 휴교령을 이번 주까지 이어가기로 했고요. 세계보건기구는 앞서서 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전세기를 이용해서 이란에 7.5톤 분량의 의료, 위생용품 또 검사 장비 1,000기를 지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3개국도 500만 유로의 긴급 추가 재정 지원과 함께 실험실 장비와 보호보호값 등을 항공기로 운송하겠다면서 이란의 연대를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의료 인도주의적인 지원 물자 이동을 위해서는 이란을 배제한 적이 없다면서 이란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은 미국의 저희를 예전에도 지금도 의심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겠다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선의로 그런 말을 했다면 언론을 통해 떠들썩하게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미국의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말로 하는 도움조차 받지 않겠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터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와의 국경을 열었는데 난민들이 또 몰려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8일에 터키 언론들이 익명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앞으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을 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제히 보도를 하면서 그리스, 불가리아 국경에는 난민 수천 명이 몰려들었는데요. 이 다음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이스탄불에서 열린 집권당인 정의개발당 행사에서 우리는 난민들에게 유럽으로 향하는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럽연합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국경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지금 15,000명이 현재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P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터키 그리스 국경에서 난민과 그리스 국경 수비대 간의 추격전이 벌어졌고 그리스 국경 수비대가 체류탄을 발사해서 난민들을 해산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터키는 내전 중인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육로로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들의 주요 경유지로 이용이 돼 왔는데요. 2015년에 갑자기 100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EU가 2016년에 이 터키의 시리아 난민 지원금 60억 유로를 지원하고 또 EU 가입 협상, 또 EU 무비자 여행 등을 약속을 하면서 터키가 좀 국경을 막아줄 것을 부탁을 했고요. 지금까지 터키는 그래서 36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터키가 더 이상 유럽으로 가는 난민들을 막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뭔가요? 공식적으로 터키는 EU가 약속했던 금액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에 대해서 EU는 우리는 난민 구호 단체 등을 포함해서 이 약속한 6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7조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금액을 다 전액 지불했다라면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터키는 유럽 국가들이 이후 약속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부터 사실 난민에게 유럽으로 향하는 문을 개방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위협을 해왔습니다. 네. 이 터키에서 에르도안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럽 측과는 계속 마찰을 벌여온 상황인데요. 이제 그 상황이 좀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 최근 시리아 반군 거점 지역인 북서부 이들리브주에서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으로 터키군 50명이 전사한 것과 관련해 이 유럽 국가들로 좀 국가들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또 시리아 내에서 왜 터키가 쿠르드족을 상대로 작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터키를 비판하지 마라라는 어떤 협박의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럽 각국은 비상이 걸렸는데요. 현재 유럽연합 내에서는 터키의 지원금을 더 주거나 또는 아예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리아 내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그리스와 불가리아를 지원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리스 정부는 한 달 동안 난민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이 난민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군대와 경찰을 국경 지역국 중심으로 배치한 상태고요. 네. 불가리아도 지금 국경이 터키와 맞닿아 있거든요. 1,000명의 병력을 국경에 배치를 했습니다. 사실 헝가리는 좀 떨어져 있는데 헝가리도 선제적으로 난민들이 이란을 거쳐와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면서 이 코로나19 핑계를 대면서 난민 신청자의 추가 수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헝가리는 이 일 이전에도 유럽연합 측에서 왜 각 나라의 난민들을 좀 분담하자라는 그런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절대 난민을 받을 수 없다면서 거의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나라 중 한 나라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